가진 몸매와 외모 너보다도 잘난 여자 찾길 원한 건 사실이야. 갑자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니? 김원준 몰라? 김원준? 김원준 쇼 끝은 없는 거야. 아, 오늘 또 제가 주제를 딱 살짝 들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는 복장, 이 젠더리스 패션 요즘 몰라요? 예? 딱 맞춰갖고 입고 온 겁니다. 요즘 이 정도는 딱 입어줘야 핵 인싸가 된다는 점. 근데 나는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와갔는데 오늘 게스트 두 분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건지 모셔보도록 해야 될 텐데 여기 와 계시긴 한 거죠? 저기 어디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제. 진짜 캠핑했으면 좋겠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주먹 인사.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자, 그럼 본인 소개들은 직접 해주시는 걸로. 자,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율전동, 구운동, 서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칭 경기도의 BTS. 자칭 경기도의 BTS 경기도현 황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리수 두지 마시고요, 초반부터. 네. 뭐라고요? 경기도 누구? BTS라고요? 그러지 말란 말이야. 본인 주장이라는 점 자막으로 좀 띄워주세요.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회에서 3년째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 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We run this mother. Yeah. Girls, we run this mother. Yeah. Girls, we run this mother. Yeah. Girls, we run this mother. Who run the world? Girls. Who run the world? Girls. Who run the world? Girls. Who run the world? 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서울시 의회가 110명 중에 101분이 민주당 의석이어가지고 또 이러한 현실도 예. 이렇게 국회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소개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는 그런 자세는 좀 양해해 주시고. 자, 그럼 두 분을 안으로 모시고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모실게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네. 네, 우리 두 분 반갑습니다. 네. 황대호 의원님, 네. 대호라고 한다면 큰 대자 범호자를 실제로 쓰고 있고요. 주민을 지키는 큰 호랑이. 동명의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PR하기가 참 좋은. 내가 임마 에? 김인식 임마 대호 나오고 막 큰 호랑이 잡고 막 빵에 다 했어 임마 에? 맞아요. 저 그래서 가끔 합니다. 이 정치인들의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네. 각인이 딱 되는. 근데 황대호란 이름도 각인이 딱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각인이 되는 이름. 여명. 네. 이게 일단 드라마에 여명의 눈동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화권의 유명한 가수분. 듣고 싶어 너를. 그래갖고 이 네이밍에서는 뭐 여명 우리 의원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인지도는 웬만큼 알민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딱 듣자마자 그 유명한 음료가 있잖아요. 숙취 해소 음료. 네. 하지만 저는 그 숙취 해소제를 먹지 않는다는 거.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각각 경기도의회 그리고 서울시의회 광역의원이라는 점인데요. 우선 광역지자체의 자랑을 좀 안 듣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경기도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입니다. 31개 시군의 어떤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주민분들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역의원 또는 경기도의원, 서울시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실 때가 많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회는 나라의 법을 만들고 또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하는 곳이라면은 서울시 의회나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혹은 서울시 내에서 뭐 통용되는 그런 법을 만들고 또 서울 시민, 그 경기도민이 낸 세금들을 감시하고 또 잘 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축구 선수였습니다. 부상 때문에 은퇴를 했는데 되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주민들께서 연대에서 같이 힘도 대주시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냈거든요. 그다음부터 청년 재능기부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정당 생활이나 정치의 경험을 비교적 2010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일찍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2018년도에 출마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험이 오래되셨네요. 2010년이면 10년이 넘으셨어요. 네, 아마 여기 계신 여명님도 그렇고 이게 젊은이라 그러면 정치 초년병? 얼마나 뭐 정치를 해서 삶을 알았겠어 하지만 지금 MZ세대들은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친숙하고요. 정당 활동도 일찍 시작합니다. Hey baby, you got me feeling punch drunk crazy. It's 7:01, maybe. 은평구에서 나고 자라서 성북구에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들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의 평등이 살아있는 그런 정치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삶을 구제해줄 수 있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의 평등은 사실상 교육 제도이고 그런 것들이 정치의 영역이더라고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대학생 때부터 뭐 사회 운동 같은 것에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와 배려를 받아서 이렇게 정치에 빠르게 입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오늘 복장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치마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제 오프닝부터 쭉 잘 어울린다고요? 네, 엄청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요? 어때요? 저 오늘 주제 감이 좀 오십니까? 네, 정답. 네. 저는 왠지 젠더 문제를 다룰 것 같습니다. 역시 여자의 감은 아주 그냥 날카로워요. 날카로운 여자의 감. 네. 근데 또 이거를 정답 맞히셨는데 굳이 여자의 감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이건 오늘 성인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걸 치마를 맞췄다는 게 여자의 감이라는 표현은 좀 이제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말씀처럼요, 이 젠더 갈등이 요즘 첨예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립이 정말 만만치 않죠, 그죠? 그런데 어느새 매스컴에 연일 오르내리는 단어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젠더 갈등. 이 젠더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네. 여성 운동의 역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성에 대한 물리적 차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저는 그러한 제도적 차별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성들이 갖고 있는 피해 의식은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여성들의 이런 피해 의식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마치 성갈등 문제가 실존하는 위협인 것처럼 그렇게 구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뭔가 갈등 산업 종사자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뭔가 사이비 페미니즘을 저는 되게 경계하거든요. 오로지 성갈등 문제만 부추겨서 남성들을 뭐 잠재적 범죄자니 아니면은 뭐 그러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니까 이게 남성들에게 또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게 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있었던 시대에선 사실 이 젠더 갈등을 이슈할 만한 사회적 분위기나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민주화 지수가 올라가고 촛불혁명을 거치고 개개인의 주체권, 주권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죠. 여명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그 양 극단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남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이 극단의 사이를 벌려놔야 본인들이 이득을 보는 집단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중에 가장 실수한 집단은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가 이 부분의 갈등을 일정 부분 좀 부추겼다고 봐요. 그래서 표를 얻고 그걸 이슈화시켜서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저는 그래서 이게 젠더 갈등이라는 건 사실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왜냐면 같이 공존해서 협력해서 살아가야 될 사회 구성원이에요. 남과 여는. 그러면 서로를 어떻게 위하고 서로의 문제를 어떻게 마음을 터놓고 들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것이냐. 이 지점을 고민해야 되는데 정말 비상식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아예 극단적인 남성 혐오, 극단적인 여성 혐오로 이렇게 가버리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저는 좀 우려가 되고 좀 그런 지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이라고 또 이제 하니까는 갑자기 문득 생각났던 그게 뭐가 있냐면 토론 프로그램인데 군 가산점 토론을 맞아요. 본 적이 있어요. 그 토론 이후에 뉴스 포탈의 이제 기사의 댓글이 정말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사실 남성들의 심리는 이런 거거든요. 내가 내 젊음을 바쳐서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2년 길게는 3년씩 복무를 한 거예요. 희생을 한 건데 그걸 우리 사회와 여성들이 좀 알아달라.
그 노력을, 희생을 폄하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넌 남성들의 주된 심리라고 보는데 군 가산점 문제 때 여성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마치 군대는 뭐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곳이라는 식으로 남성들을 폄하하는 그런 여성 뭐 운동가들의 발언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거기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또 분노를 느끼고 그래왔던 것들이 계속 지금 쌓여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요즘에 들어와서 표출이 된 거죠. 남성 군 가산점제가 나오니까 역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여성 징병. 여성 징병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모병제가 나오는데 군 가산점 문제랑 또 여성이 어떤 출산이나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는 이런 문제들이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가고 같이 함께 하는 건데 저는 꼭 이거를 주는 게 차별이다. 이거를 뭐 육아 점수나 이런 출산을 정리하는 문화가 남성의 박탈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사안을 떼놓고 보자. 그래서 이 남성들에 대한 군대 갔다 온 이 경력 리스트에 대한 건 어떻게 보완할 건지, 여성은 어떤 출산과 육아를 남성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좀 이런 차별이나 처해진 상황을 겪지 않는 정책을 정치에서 말하는 게 저는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좀 토론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직 초반인데 조금 릴렉스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급변하는 경쟁사회 속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조어가 늘수록 세대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데요. 이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는 시간, 바로 신조어 퀴즈. 빠밤 박수. 네, 우리 제작진이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은 또 룰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룰렛. 자라 가자. 오. 자, 하나 둘 셋. 빠밤. 허버 뭐야? 허버가 뭐야? 허버. 기억이 당최 떠오르지가 않네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아, 저요? 저는 저기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 네. 애기 이름 이렇게 쓰면서 내 사랑해, 아빠가 모른다, 아빠 점권인가 봐, 유유, 뭐 이런 거 쓰면 뭐 그런 데고. 자, 3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공개해주세요. 두 분, 빠밤. 다음 기회에, 그래요. 급하게 음식을 먹는 모양새를 일컫는 말이지만 남성 혐오적 용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2030 커뮤니티에서 예. 남자친구가 음식을 허겁지겁. 뭐 허버허버 막 하고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남성을 비하하고 그 나머지 그 글을 올린 글에 대한 댓글들로 막 그 남자친구를 막 욕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유래가 된 용어예요. 남성들의 지금 그 페미에 대한 분노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용어가 뭐 방송 용어로 막 쓰이거나 할 때 페미 방송사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고기 유튜버 분이 이 용어를 써가지고 이제 논란. 를 내릴 정도로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컨텐츠를 네. 아, 그래요? 이게 밥 잘 먹으면 아우 잘 먹네. 네. 복스럽게. 그걸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식탐이 많다라는 그런 비꼬는 그런 그 게시물에서 나온 아, 이제 밥 잘 먹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군요. 정확하게 맞추셨기 때문에 스코어는 1대0 되겠습니다. 자, 1대0이고요. 다음 문제. 빠바밤. 자, 이번에는 빠밤. 탈코. 탈춤 코스프레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한번 써봐요. 그거라도 써봐. 모르겠어요.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시간 드릴게요. 자, 3초. 3, 2, 1, 공개! 빠밤. 뭐라고 쓴 거야? 나좀 보여줘봐. 탈의 코스프레. 탈의실 코스프레. 귀여우시네요. 뭐예요? 탈의실을 어떻게 코스프레 한다는 거야? 코르셋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예쁘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기르고 하는 그런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이
사위가 여성에게 쓰인 코르셋이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 던진다라는 것을 탈코라고 하고 화장품을 내다 버리고 긴 머리카락을 자르며 앞다퉈 탈코르셋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10대와 20대 여성.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을 하는 데 익숙해진 세대입니다. 연속으로 문제를 맞춰줬기 때문에 스코어는 2대0. 어우, 완벽하게 앞서가고 계시는데, 야, 이거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축구 네. 선수 시절에도 웬만큼 2대 0이 안 났는데 지금 스코어가 아우, 나와라. 빠밤. 700? 아무도 몰라 지금. 저는 700인 줄 알았을 때 패딩. 패딩 필파워. 자, 정답 공개해 주세요. 아이고야. 귀여워를 기억 이응이응인데 그거를 그냥 7자로 쓰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다. 자, 빠밤. 남아공. 나라잖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3, 2, 1 공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인데 남아서 공군화의 야간 자율학습을 남아공이라고 그래. 이거 좀 편집을 좀 잘해주세요. 오늘 젊은 꼰대로 등극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경기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걸로. 좀 커뮤니티 좀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근데 진짜 모르겠다 오늘. 자, 이번엔 통남. 남은 분명히 남자일 것 같고 퐁퐁남이? 통통남. 좋은 의미 아니야? 가사를 잘하는 남자? 혼자 신났어. 좀 오래니까. 여기만 다 신난 것 같아. 자, 3초 뒤면 3, 2, 1 공개해 주세요. 빠밤. 자, 통통남 설거지를 잘하는 남자고요. 엄청 잘 나가고 잘 놀았고 했던 여성이 홍기가 차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식남 같은 남성을 잡아가지고 결혼했을 때 네. 지나고 보니 나는 그 여성을 다른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한 여자를 설거지했다라는 표현으로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호구 잡힌 남성을 퐁퐁남이라고. 그래요? 그 가사를 도와주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여성한테 호구 잡혀서 설거지하고 집안일 다 도맡아서 하는 그런 남성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뭐 퐁퐁남, 설거지 이런 걸로 되게 그러니까 이게 속되게 비유를 하는 용어들인데 성적으로 지금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요. 막 종편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도 퐁퐁남을 주제로 막 논쟁도 벌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퐁퐁 시티도 있습니다. 뭐예요, 그건 또? 퐁퐁남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두 분 토론에 박영진 씨가 이 말을 듣고 한마디 하실 것 같습니다. 뭐? 퐁퐁남, 퐁퐁 시티. 아이고 참 이거. 오늘 우승은 압도적으로 나아가 우리 여명 시의원님의 승리입니다. 박수. 압도적이었어 진짜. 두 분 다 SNS 하시죠? 네. 네. 활발하게 잘하고 있어. 본인들의 그 SNS에 댓글들을 달리고 하실 텐데 기억에 남는 댓글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죠. 임기 때 전범기업 기억에 관련한 조례를 한참 발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반대도 하실 수 있고 이견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일본 일장기를 이렇게 제 가족 얼굴에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렇게 댓글에다 달고 부모님 번호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문자 폭탄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이제 그런 거가 있을 때는 좀 사실 버거운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 정치인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욕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사람의 발언이나 행위로 좀 욕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힘 있는 그런 기득권 남성 정치인들에게 몸을 스폰해가지고 공천을 받았다라는 식의 그런 류의 댓글들을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지 않죠. 침울해지고. 사실 선풀해주는 분들도 많죠. 제가 얼마 전까지 홍준표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자의 대변인으로 일을 했었는데 홍준표는 싫지만 여명이 지지하고 여명이 일을 하는 홍준표라면 난 홍준표를 찍겠다라는 그런 뭔가 오래 지켜봐온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뢰 어린 지지를 댓글을 봤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 이렇게 조직팀에서 일을 했을 때도 보면 우리가 했던 활동을 그대로 지지에 투영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이재명 후보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저희가 해왔던 진정성을 봐주시고 또 지지를 하겠다 이런 또 지지자분들도 많이 늘어나서 냉탕 온탕을 막 넘나들면서 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많은 악플 중에서 그래도 두 분을 응원하는 그 선한 선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두 분이 정치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경 무용 논란, 젠더 갈등으로 점입 가경. 치안 문제에 남녀를 따지지 않고 종사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적어도 이제는 체력이나 아니면은 범인을 검거하고 제압해내는 능력에 있어서 좀 여경들의 능력을 좀 끌어올려야 될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좀 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은 어떤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다라는 게 치안이나 보안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조금 더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이런 극악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을 선도적으로 보호해낼 수 있게 또 그렇게 두 명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더 인력이 증원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한 명이 조사를 하고 한 명이 이렇게 안에 들어갔을 때 발생된 상황이 아니라 여경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시스템과 인력의 구조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곳이 저는 정치라고 봐요. 경찰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당신들이 여자가 어떻게 국민을 보호해? 혹은 체력 검정을 넓혀야 돼? 이걸 수치를 올려서 더 강한 여경을 뽑아야 돼? 이거는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의 공권력이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네. 정말 딱 성별만 여성일 뿐이지 저 사람은 내 치안을 지켜줄 수 있겠다는 정도의 체력을 가진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성들이 여경으로 많이 경찰로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 기회적 평등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이나 군대나 남녀평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딱 봤는데 경찰 경력에 여군이 조금밖에 없네? 이거는 젠더적으로 평등하지 않네? 하는 관점으로 여성들을 대거 뽑으면서 저는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꼭 맞춰다보다 그건 모든 조직에 평등해야 될 어떤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인 거고 이런 부분은 좀 꼭 이렇게 혐오가 혐오를 나서 그때 확 타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한번 여야가 진짜 심도 있게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건 토론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읽어드립니다. 여경은 안 쓰는 게 답. 예, 저도 한마디 좀 섞어볼게요. 여자랑은 안 섞이는 게 답. 여경은 안 쓰는 게 답. 여자랑은 안 섞이는 게 답. 자, 이 댓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다면. 여경도 남경만큼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사회가 옳은 사회라고 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더 나은, 더 큰 여경의 역할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만드는 게 답. 그 다음 극단적인 여성 혐오는 금하는 게 답. 네, 좋은 대댓글 다뤄주셨습니다. 다뤄주셨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 죄진 사람 있나요? 왜 갑자기 판사님이 오셨죠? 안녕하세요. 사실 진짜 판사는 아니고요. 바른소리 청년국회 의장 이현지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오늘의 국민 캠퍼시군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젠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2030 청년들 사이에서는 어떤가요? 남녀 대립 심해요? 실제로 만나서는 이렇게 심하게 대립을 하지는 않고요. 네. 저 같은 대학생들인 경우에는 에브리타임이라고 이제 에타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아. 이제 거기서 게시판에서 이렇게 익명으로 댓글을 달고 그러는 건데 분가선점 이렇게 부활론이나 뭐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죄 이렇게 이슈가 확 뜨면 댓글이 막 수백 개씩 달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익명 게시판. 네, 그렇죠. 익명으로 글을 올리기 때문에 좀 많이 과열되는 양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젠더 갈등은 하나 해결책으로 갑자기 이렇게 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인 문제는 남녀가 서로 이해를 못하고 적대시만 하는 태도에서 기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걸 서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면 어떨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캠프 청정시대. 네. 정말 그동안의 많은 쟁점들을 논의해 봤는데 오늘은 참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두 분이 골똘히 잘 회의하고 토론해 주셔갖고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생각하실 시간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Coming soon. 이게 남녀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출산과 육아 문제에서만 완전히 비롯되는 것은 상당 부분 동의하기 힘듭니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성 가족부가 존재할 만큼 막대한 차별을 받고 있나? 이게 그냥 없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안 이게 돼요. 왜냐면 돌봄의 문제인데요. 돌봄의 기능은 돌봄은 교육부가 같이 하고 있죠. 아니요, 돌봄의 기능을 돌봄은 교육부가- 서울시도 하고 있고 아니, 서울시 그러니까 교육청도 하고 교육부가 있어요. 같이 하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눌러버렸어요. 오히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건 일 안 하고 커뮤니티만 보고 있었는데. 아니지. 그 커뮤니티 보는 것도 다 이런 뭐 정치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골이나 먹힌 골키퍼. 오늘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신조어에 대해서 왜 그런 게 일어나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공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